자, 반갑습니다. 바로 5월 덮프가 있었죠. 시험 본 다수의 학생들 상담 맞춰서 분석한 결과 2에서 5등급 학생 위주에서 여기서 3, 4등급, 가장 3, 4등급 위주로 먼저 잘못 접근한 이 세 문제들, 여기서 어디서 막혔는지랑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우면 빨리빨리 패스하고 놓친 것만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문항별 이렇게 그 위에 좀 어떤 아이디어들을 적어놨는데요. 여기 넘어가 보면 여기서 단순 지식을 좀 제외하고는 이 베스트 프리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시험 안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 흐름을 좀 비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좀 시작해 보시죠. 위에 적어놓은 거 좀 체크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 나와 있는데 뭐 이게 요 말은 일단은 생각할게요. 계속 넘어가면서 어차피 말할 거니까. 일단 오른쪽 조건이 너무 쉬워요. 왼쪽은 알겠어요. 뭐 구적 파악이 우선 알겠는데 오른쪽 조건이 똑같은 항들이 있는데 10번째 항을 자기 자신 일반항에서 빼놓고 어떻게 다 더했더니 30이 나온다 요거잖아요. 그럼 우선 요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겠죠. 등차 수열은 어떤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가져간다 하면은 A10항 요거는 우선 상수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왼쪽식 1에서부터 20까지 더한 항 A1부터 A20까지 더한 이 의미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항의 개수는 20개일 거고 평균은 어떻게 되죠? 1과 20의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A 10.5라고 하겠습니다. 0.5 단위까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차 수열에서는 너무 낯설다, 너무 어렵다 하면은 지금 당장 수능 직전이다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연습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왼쪽에 이제 의미가 뭐냐? 이게 30이라고 하는데 이게 20에서 10.5에서 10을 빼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왼쪽에 요 의미가 이게 뭔데요? 0.5D네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0.5D가 2분의 3이라고 하네요. 공차가 3이네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그럼 이제 왼쪽은 뭔데요? 왼쪽도 일반항을 통해서 단순 계산은 좀 나중에 하시고요. 과연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의문이에요. 일반항을 굳이 왜 구합니까? 될 수 있으면 구조 파악이랑 어떤 공차의 의미, 항간의 관계가 공차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니까 이 아이디어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6은 상수니까 빼도 될 것 같은데 이 녀석 왼쪽에 있는 EK라는 이 녀석이 지금 짝수항을 다 더해라잖아요. 얘를 밖으로 빼서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면 홀수항만 남겠죠. 1에서부터 20까지 해서 홀수항만 다 남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와보겠습니다. 홀수항 A1에서부터 A19까지겠네요. 이 홀수항들을 다 더했더니 이게 6에 10개 6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왼쪽의 의미가 뭔데요? 다시 이 왼쪽의 의미가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이죠. 이 부분 합인데 개수는 10개고 평균은 뭔데요? 1과 19의 중간값이겠죠.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A10이네요.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A10이 6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게 뭔데요? 공차 알았고 A10 알았는데 일반항을 굳이 구해야 됩니까? A1을 가라는데 A1은 A10에서 공차 9번 뺀 거죠. 계산해주면 되겠죠. 1번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굳이 구해줘야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보죠. 베스트 프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더욱 더 설명을 하겠지만 난해한 문제에서 무엇을 할 건가 이런 거를 태도에 대한 어떤 루틴도 그러니까 단순히 오답 노트에 지식만 적는 게 아니고 태도에 대한 방식도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기계적으로 좀 갖추기 전에 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요 말인데 이제 사인, 코사인 안에 값이 같네요. 그러니까 이쪽 안에 들은 이 녀석 A 사인 세타를 A 사인 X를 세타로 치환해주는 거, 기계적으로 해주는 거. 이거는 그냥 위에 적어놨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합성함수 나왔을 때 대신 범위가 달라짐에 요 주의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를 풀어라 라는 게 어쨌든 이 방정식이잖아요. 다만 세타의 범위가 x 범위를 따져봤을 때 양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되겠네요.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고 세타 하나만 사인 세타 함수 하나만 적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a 사인 x 이 안에들은 시환한 이 녀석을 잠깐 시환을 해주고 갈게요. 2파이까지 안에서만 볼 거고 최대가 a 최소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지금 이런 상태죠. x축이죠. 이게 x축이고 이 결과값이 우리가 a 사인 x를 시환해놨으니까 결과값 높이가 세타가 되겠네요. 이 정도 해놓고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최종적으로 뭐 최종적 실근이라는 거 자체가 2분의 9파이가 나온다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 찍히는 이런 값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에 생각하지 맙시다. 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봅시다. 세타에 대한 방정식이나 먼저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되냐? 탄젠트 세타가 1이 된다고 하면 되겠죠. 양변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다만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닐 때만 봐보자 일단 하면은 이 방정식 풀어보면은 이번엔 세타축으로 가는 거예요. x축을 세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타라고 했을 때 좀만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주기를 가진 어떤 녀석들이 나올 거고, 몇 개만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음수 쪽으로도 하나만 해볼까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1이 되니까 당연히 4분의 파이겠죠. 이 녀석들이 우선 세타에 대한 근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x에 대한 근으로 변환하니까 여기서 막힌 사람들을 분석해보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최종 근을 2분의 9파이로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다 요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는 적당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무한하게 있을 수 있는데, 무한하게 잡힐 수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2분의 9파이로 맞추지? 그러면 여기서 난해한 문제에서 이 기준에서 가볼게요. 난해한 문제에서 무엇을 할 건가인데 지금 결국 A를 조정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조정해서 실근의 합이 2분의 9파이가 되도록 하는 A가 존재하는데 그럼 뭐 할 거냐? 제발 적당히 대입하면 안 될까요? 적당히 쉬운 수로 놓고 관찰하면 어떨까? 이거 진짜 많이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지금 3등급에서 4등급 타겟 위주로 좀 말을 하고 있지만 2등급, 1등급 그리고 결국 만점으로 갈수록 이건 더더욱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는 본인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는 다 어렵습니다. 난해함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못 푸는 거거든요. 그 난해함이 커질수록 더욱 못 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단순 지식을 넘어서. 그러면 적당히 놓고 관찰은 뭔데요? A에다가 A를 갑자기 17을 대입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쉬운 수. A가 1이면 어떨까? 쉬운 수 1 정도 있잖아요. 0이면 안 될 테니까. 어쨌든. 근데 A가 1이라는 말이 지금 세타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타는 지금 이 탄젠트 세타 함수를 그려놨죠. 우리가 익숙한 건 이쪽에서 파이의 단위 위주로 가는 거니까 1은 좀 어색하죠. 그래서 1 말고 파이면 어떨까? 파이로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파이를 적당히 파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파이를 놓고 본다는 게 여기가 지금 파이거든요. 여기가 파이죠. 이 범위 안에서 보라는 거잖아요. 여기 A가 파이일 때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이 두 개가 잡히네요. 일반에 이런 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적어놓을게요. 탄젠트 세타는 4분의 파이일 거고 이거를 어떤 플러스 n파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놓을 텐데 저 근이 두 개가 잡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게 왼쪽 아래로 와서 4분의 파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음수가 잡히겠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파이보다 클 테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잠깐 들어가서 잡히는 근, 최종적인 근이 여기 있는 두 녀석 더하니까 2분의 파이의 2배죠. 그래서 파이가 될 거고 이 녀석 아래는 2분의 3파이의 2배니까 3파이가 되겠죠. 일단 해보니까 뭐 4파이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 만약 더 잡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잡힐 거잖아요. 더 잡힐 거잖아. 근데 이렇게 잡혀봤자 파이의 배수로 잡힐 거고 3파이의 배수로 잡힐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제 관찰하는 게 능력이에요. 관찰하는 거. 이 관찰을 시험 안에서 빠르고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고, 평소에 연습할 때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난해한 문제에서는. 다시 돌아가 보면 2분의 9파이 어떻게 맞춘대요? 파이의 배수가 아니고 3파이의 배수가 아닌데 여기 끝에 하나 있겠죠. 이 녀석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녀석을 만들라는 거잖아. 굳이 잡아라. 그래야 2분의 9파이가 완성되겠다. 그러면 좀 더 늘려서 여기 좀 더 늘려서 범위를 요까지 늘려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지금 시험 안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것 자체를 연습을 하다 보면 방식도 빨라지는 거고 이 패턴이 반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런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A라는 범위가 위에서 잡히는 어떤 세타의 범위인데 그 녀석을 A라는 값을 저기가 어딘가요? 파이보다 4분의 파이만큼 큰 곳이네. 이렇게 잡아주면은 가능하겠다. 그러면 마지막 x근이 저렇게 잡히겠구나. 하나 더 잡혀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방식, 어떤 태도에 대한 루틴도 오답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죠.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 제 영상에도 좀 올라가 있으니까 좀 중학도형 정리를 해주시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상황, 이거 이미 지식이에요.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암기 사항이죠. 수능에 나오는 필수 중학도형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들은 영상 이런 거 참고하면서 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것도 좀 반복을 많이 했는데 너무 곡선인데 직선이나 다각형이 아니에요. 곡선을 엄밀하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고 오류가 나면 안 돼요. 대신 대충 그리고 수정할 준비 이런 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 요 정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생들 풀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진짜 화가처럼 그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 이 녀석 그리라고 하잖아요. 1만큼 이동했고 A인데 A 양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데 X는 1이라고 할게요. 처음 봤을 때는 Y축이 중요한지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적당히 돼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X축이 어딘지 중요한가요?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해야 될 게 A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A가 뭔지 모르니까 빨리 찍는 거예요. A를 1, K만큼 이동시켰는데 이렇게 B가 된다고 하네요. 그냥 그려놔요. 여기서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수정할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수정할 준비. 여기서 에너지를 쏟지 말자는 거죠. 그 상태에서 P가 있는데 P가 여기 1,2라고 하네요. 그리고 OPA의 넓이가 모두 5라고 하는데 오케이. 여기서 이 녀석과 이 녀석 POA, POB의 넓이가 같다고 하죠. 같은데 하필 5래요. 일단 같다는 것 자체가 체크를 바로 해야 되는 게 삼각형 넓이가 같은데 공유하는 밑변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잠깐 보면은 공유하는 변 두 개가 있는데 넓이가 같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평행선입니다. 요 평행선 다시 걸을게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평행선 위에 있어야 이 삼각형 넓이들이 다 같거든요. 평행선 위에 있어야 공유하는 이 두 개 변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녀석 P5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O 원점 맞죠? 얘네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P5와 A, B가 평행하다라는 게 이미 정해진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너네 수정해서 지워버리고 평행선 적당히 그려서 1만큼 차이 나는 애가 어딘지 몰라도 그냥 이 정도 그려놓자는 거예요. 아무데나. 저기 뭐 X축 절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1만큼 가고 대신 평행하기 때문에 높이가 K인데 K가 정해졌네요. 평행하기 때문에 1대2 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 둘이 평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2로 확정이네요. 저 녀석과 합동이네요. B가 얘가 확정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곡선식을 먼저 대입하기 전에 다각형의 조건들을 다 적용했는지 P, Q로 잡고 이 녀석 B의 좌표를 P 플러스 1, Q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잡아놓고 이제 넓이가 하필 5라네요. 넓이가 5니까 밑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밑변이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 이렇게 직선 높이 했을 때 여기가 2루트 5라는 거죠. 여기가 루트 5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요 이제 마지막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직선 L이라고 했을 때 직선은 Y는 기울기 2고 X-P 플러스 Q 이 녀석과 원점 사이의 거리로 하겠습니다. 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네요. 그러니까 이 식 좀 정리해서 가주면 2x 잠깐 그냥 여기까지 그냥 쓸게요. 2x 마이너스 2p 플러스 q는 0이란 직선이니까 여기서 적용을 해주면 루트 5 그 다음 명령 마이너스 2p 플러스 q 이 식을 푸는 거겠죠. 이 식을 푸는 거니까 마이너스 2p 플러스 q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구나. 요 정도 식 하나 잡아두는 거고 이 식 하나 잡아두는 거고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다각형 기하적 특성을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이제 곡선식에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PQ 요거 A점 B점을 곡선식에 대입을 해주면 마지막에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Q는 로그 2의 P-1 마이너스 A가 하나 있을 거고 Q는 Q 플러스 2는 로그 2의 P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연립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연립해서 한 번만 하면은 위에 식 빼주면 되겠죠. 2는 로그 2의 P-1P 이렇게 될 테고 요거 이제 식을 계산해주면 이게 4일 테니까 4P-4가 P다. P는 3분의 4다.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A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니까 양수 A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원하는 값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못 푼 이유들을 보니까 어쨌든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잘못 그려버린 경우거나 아니면 너무 엄밀하게 그리려고 여기서 에너지를 쏟다가 어떻게 되지 이걸 상황을 머릿속으로만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중학도형의 특성 요거를 몰랐다는 거 이건 아예 별개입니다. 이거 지식은 그냥 알고 가는 거고 시험 안에서 태도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랑 별개로 어떤 태도에 대한 루틴 방금 위에서도 다뤘죠. 그런 것들을 익혀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거 파일도 올려드릴 테니까 블로그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한 것들 뭐 조금이라도 가져갈 게 있었다면 오답 한번 잘 정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유혈무기사 데뷔 영상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